오늘은 18세기 조선의 진짜 공부의 신이었죠. 성호 이익 선생의 독서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책을 읽는 법이 아니고요. 지식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뭐랄까 강력한 무기 같은 거거든요. 오늘 그 비법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진짜 열심히 책 한 권을 다 읽었는데 책을 탁 덮는 순간 머릿속이 그냥 하얘지는 거예요. 내가 뭘 읽었지? 싶고. 시간은 시간대로 썼는데 남는 건 없는 것 같아서 좀 허무하고. 그쵸?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책을 너무 수동적으로 읽어서 그래요. 글자들이 그냥 눈앞을 쓱, 머릿속을 쓱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두는 거죠. 이건 진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비법을 조선시대의 한 천재학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호 이익. 이분은 어떻게 독서를 그냥 글자 읽기에서 엄청난 학습 도구로 바꿔버렸을까요? 그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익 독서법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로 의심하고 메모하라. 이게 바로 멍하니 책을 보는 걸 적극적으로 지식을 캐내는 활동으로 바꾸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이익 선생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학문은 반드시 의문을 일으켜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 모든 진짜 공부는요. 이게 왜 그러지? 하는 질문,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의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이익은 지식을 과일에 비유했는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과일 먹을 때 그냥 입에 넣지 않잖아요. 상한 데는 없는지, 벌레 먹진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보죠. 지식도 똑같다는 거예요. 무작정 받아들이지 말고 먼저 의심의 눈으로 여기저기 샅샅이 뜯어봐야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왼쪽, 그냥 수동적으로 읽으면 어때요? 그냥 받아들이고 금방 까먹고 겉핥기식으로 끝나죠. 그런데 오른쪽, 능동적인 독서는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니까 정보가 머리에 콕 박히고 결국엔 깊은 통찰까지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독서라고 할 수 있죠. 네, 바로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이거예요. 깊이 생각해서 의문을 제기하라. 그러니까 책에 써 있다고 해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작가가 왜 이렇게 주장하지? 이 근거는 확실한가?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 이렇게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딱 두 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의문. 모든 정보에 대해 일단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메모. 그 떠오른 질문이나 생각을 바로 적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아니, 근데 왜 메모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생각해보세요. 이거다 하는 번뜩이는 생각, 정말 날카로운 질문 같은 거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잖아요. 메모는 바로 그 스쳐가는 생각들을 꽉 붙잡아서 지식을 쌓아올리는 단단한 벽돌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의문이 씨앗이라면 메모는 그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랄 수 있게 해주는 비옥한 땅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봤죠. 그럼 이제 이익이 강조한 또 다른 핵심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책을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어쩌면 이게 진짜 깊은 이해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책을 그냥 글씨가 인쇄된 종이 묶음?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으로 대하시나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시나요? 이 책이라는 물건을 대하는 태도가 그 안의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익 선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책의 내용을 사랑하다 보니 그 외형까지 공경하게 되었다. 와,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책 안에 담긴 그 지혜와 사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담은 그릇, 즉 책이라는 물건 자체까지도 귀하게 여기게 됐다는 거죠. 바로 이 존중하는 마음이 핵심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심심풀이로 하던 독서를 내 자신을 갈고 닦는 깊이 있는 수련의 과정으로 바꿔버리거든요. 신기하게도 책을 귀하게 대할수록 그 안의 지혜도 더 깊숙이 나에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방법과 마음가짐, 이걸 한번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볼까요?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복잡하기로 유명한 역사책 읽기죠. 이걸 통해 이익의 지혜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역사책을 읽을 때 거의 본능적으로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놈 이렇게 성급하게 따지를 붙여버리는 거죠. 모든 걸
선과 악, 흑과 백으로 간단하게 나눠서 결론 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요. 이익은 바로 그런 태도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섣불리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일단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하나의 시선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과 여러 관점을 다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바로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 그 사이에 아주 미묘한 지점들을 파고들 때 진짜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역사 속에서 옳고 그름, 성공과 실패, 이 경계선이 칼로 자른 것처럼 명확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 당시에는 모두가 옳다고 했던 결정이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재앙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건 완전히 실패라고 생각했던 게 새로운 성공의 씨앗이 되기도 하잖아요. 진짜 통찰은 바로 이 애매한 경계선 자체에 정말 그럴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 지금까지 성호 이익의 지혜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걸 오늘날 우리의 독서에 어떻게 가져와서 쓸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독서를 위한 3가지 기둥.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첫째, 방법. 끊임없이 질문하고 바로바로 메모하는 겁니다. 둘째, 마음가짐. 책을 귀한 스승처럼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마지막, 적용. 섣불리 판단하려 들지 말고 오직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읽는 자세. 이 3가지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이익의 지혜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걸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으세요? 당장 다음 책을 읽을 때부터요. 어쩌면 아주 작은 질문 하나, 무심코 적은 메모 한 줄이 여러분의 독서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정말 즐거운 지적 탐험으로 이끌어줄지도 모릅니다.